박희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쳐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박수 소리가 크면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설명회는 다정고등학교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학 기간이나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일반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그걸 이해해놨더니 조금 이따 입시 제도가 또 바뀝니다.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실은 입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한 그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시 전략을 부모님들이 짜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너뛴 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아이들이 너무 늦게 이렇게 공부에 뛰어들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종에서는 이런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나서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의 1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9등급제에서 1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표현상은 그렇지만은 얼마만큼 이게 적용되는 것이 범위가 넓냐면은 그동안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받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으면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 1등급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2등급을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인서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등급을 어떻게든지 해서 받았는데 받아가니까 입학자들만들이 1등급이 지금 한두 명이냐 이거죠. 매 학교마다 10%씩 올라오는데 결국은 학생부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가 교과 전형이 과거에는 교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 학생부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교과별로 또 설명이 있겠지만은 사탐이라든가 과탐이 또 전부 다 해야 되는 또 수학을 뭐 공통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변경되면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지금 학교별로 6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선 다정고등학교에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 내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교과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특히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는 2월 말 3월 초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수록을 하게 되니까 그때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또 설명회를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부터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세종을 내려다봤을 때는 세종은 이렇게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신생도시 전문도시로서 교육열도 높고 아이들의 DNA도 우수하고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겠지 하고 왔는데 실제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문도시 신생도시를 훨씬 넘어섰고 맑고 푸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와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급조된 도시다 보니까 입시에 가까운 아이들은 현지에 구구들고 있어서 여기는 입시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인데 또 설령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입시를 초월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합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을 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왔던 학원들이 몇 개월 만에 청소하는 그런 촌극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마 2018년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선생님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정말 수고의 끝에 여기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곳인 것 같다. 그래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 설명회였고, 그 다음에 강좌 구성을 무엇보다도 강사의 질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사만큼은 대치 등에서 검증된 분들 또는 젊은 선생님들도 스타 가능성이 있는 앞날이 촉망되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엄선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강좌를 구성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꼭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생기부 관리 강좌라든가 또는 인문논술, 수리논술 강좌라든가 또는 이렇게 방학 때마다 윈터스쿨, 서퍼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그런 할 수 있는 학습 어떤 그런 분위기, 시스템을 이렇게 갖춘 학원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그 설명회를 하면서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도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는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름동 학부모님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이렇게 아름동 복합에서 세종시 학부모님들 200여 분을 모시고 아름동 복합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특히 입시교육 현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연합 분위기도 잘 돼 있고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고 입시 실적이 매우 좋아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계에서는 세종이 하나의 학군으로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제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중학교 때 난이도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옆에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세종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빠른 속도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서라는 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해서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이 개별 상담을 별도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건 뭐 상시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로 하고 오늘 설명회는 다정고등학교 내신 경영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요. 우선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곽세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다정고 담당하고 있는 곽세미라고 합니다. 일단 다정고 사실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사실 많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제가 어쩌다가 그 다정고 선생님들이랑 좀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시험을 딱딱 찍어버리는 바람에 2학년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들도 잘 찍어주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이 같아서 비슷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등국어 교과서랑 고등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표가 똑같죠. 그래서 사실 중2, 3 이때 했던 문법표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뭐 엄청나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수학 같은 거 선행 빼느라고 열심히 하고 뭐 영어 같은 거 단어 열심히 외우지만 국어 같은 거는 시험 전날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시험 90점, 100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래 국어는 걱정 없이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중등국어에서 분명 배웠던 내용을 고등국어에서 똑같이 내는데 아이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은 또 새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안 알려줘. 그래서 수업을 안 해주고 이걸 안다 치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시험지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중등국어 시험지예요. 딱 보니까 아이들 눈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도 굉장히 잘 띄어져 있고 뭐 예시 같은 거 부동산, 누룽지 이런 쉬운 것들 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중학교 때는 아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우리말인데 뭐가 어렵겠어.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영어보다 뭐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분명 똑같은 문제지만 여기에서 다른 외부적인 정보를 선생님들이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1학년 첫 번째 시험에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 맞춤법을 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들아 혹시 모르니까 알아놔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닐걸 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저희 애들이 잘 풀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기니까 요즘 영상만 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화면 넘어가는데 뭐하러 눈으로 읽겠어요. 근데 읽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고작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 나오면 읽다가 뒤에 하나도 못 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뒤에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고등국어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다못해 문학만 봤을 때도 고전문학 중에서도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고전문학 같은 거는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울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전문학 쓰신 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없는 거죠. 그럼 그 고전문학 작품 같은 거 많이 알아두면은 당연히 고전문학은 이미 다 대비가 된 상태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나 글 이게 다전고에서 진짜 심해요. 제 다전고에서는 이런 외부 지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실 뭐 논란거리가 있어서 좀 내려오신 시인들 있잖아요. 그런 시인분들의 작품 같은 거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내요. 사실 제가 학생 때 냈던 그런 외부 지문을 같이 내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이런 것까지? 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나 글을 어떻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하겠어요. 이제는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개념 같은 거를 먼저 잡아놓은 상태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전고는 또 특히 제가 이름도 외우는데 공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공쌤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필수로 내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그냥 단순히 배운 걸로 문제를 절대 못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기 문제가 있으면 그 보기를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바꿔서 아이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답을 또 밑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애들이 다 똑같이 4번 이렇게 골라가지고 야 이거 4번이지? 라고 했는데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수능 같은 거는 대비를 꼭 해줘야 되는 학교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국어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있는데 언어와 매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법이고 원래 화법과 작문은 사실 그 전에 학생들은 약간 꿀 빨고 싶어서 나는 수학이나 과학, 사회 이런 거에다가 시간을 좀 때우고 화법과 작문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읽으면 답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이거 골라서 문법에다가 시간 투자 안 할래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통합돼서 다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문법 공부 중학교 때 했던 문법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 했던 그런 문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기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확실한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학 같은 거 내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문법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어려운가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길이가 너무 길어요. 읽기도 너무 힘들고요. 외부 지문.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얘들아 이거 시험범위야 라고 알려주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만 가능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실. 근데 달달달달 외우면 뭐해? 그거랑 유사한 다른 작품을 찾으라고 하는 거. 그 유사한 다른 작품을 찾으라고 하면 그 유사한 다른 작품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한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아이들이 읽지도 못하거든요. 저희 옛날에는 한자 같은 것도 필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사람인 뭐 이런 정도밖에 몰라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한국사 같은 것도 국어는 특히 한국사가 국어 고전 문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 한국사 모르죠? 그래서 계속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 방법을 좀 알아보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제가 저번 시험은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반에서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탁탁 집어버리니까 또 여기다 시험지를 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걸로 시험지를 넣어왔는데 실제로 이육사라는 윤동주라는 사람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그 교과서에서 외부적으로 윤동주 하면 일제강점기의 시대 사람이고 시인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이육사라는 사람의 시인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분명 외부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큰 이거를 다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거 아까 논란이 있었던 그 머슴대기 같은 이런 작품들은 예비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라고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얘랑 그 앞에 가 지문이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얘가 뭔가가 연관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놓고 찾으세요. 무슨 표현 방법이 나왔는지 찾으세요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유사성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단독 문제, 머슴대길이라는 이 작품의 단독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느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럼 그제서야 직유법, 은유법 이런 개념어 정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늦겠죠? 못하겠죠? 그래서 그 개념어 같은 거를 확실히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고통스럽죠. 이건 한자를 아는 저도 고통스럽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한자 좀 아시잖아요.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페이지가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인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기 이 지문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없어요. 다음 장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그리고 세 번째 장까지 넘겨야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아이들 책상이 이만한데 여기다가 시험지 다 펴놓고 뒤집어 가면서 보면 시간 굉장히 부족한데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이런 관동결국 같은 거는 그 다정고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물론 교과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이런 가사라는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주시는 게 좋고 현대어풀이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고 관동결국이라는 이 작품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썼으면 정철의 작품들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얘가 유배가사라면 유배를 간 사람들 타고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작품들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얘들아 이거 학교 선생님이 예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했는데 그 예시가 멘트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선생님 땡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보자마자 바로 답 체크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거도.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찾기에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 길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헷갈리고 너무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게 이것 또한 출제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네 학원에서 국어 대비 절대 못하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지문 낼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데 잘 찍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비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복합 문제라든지 외부 지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니까 비율이 굉장히 훌륭하죠. 비율이 굉장히 훌륭하고 종류도 외부 지문 한글 맞춤법 조항이 첨부가 되어 있고
안 배웠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이제 이렇게 내기도 하고 아까 전처럼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단원별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시험 범위야 라고 했으면 1단원부터 3단원까지 굉장히 골고루 문제의 개수도 맞춰서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내지만 난이도가 꽤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지고라든지 고운고 뭐 세롱고 뭐 이런 여러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 중에서 국어로만은 다정고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다정고 같은 거 이런 개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얘들아 이거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들아 서사관례는 뭐 이 소설 같은 거야 이런 정도만 하고서 넘어가셨는데 그거를 문제로 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뭐지? 이런 개념 같은 게 안 잡혔는데?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수행평가 때 했던 거거든요. 수행평가 때 뭐 사전에서 뭘 찾는다든지 그리고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라벨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 라벨 같은 거 붙어 있으니까 책 찾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책 이름 같은 거 어떻게 순서하는지 수행평가 때 했는데 그거를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틀렸을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학원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는 해야 되나요? 저희 아이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수능 안 하고 무조건 수시로 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 아까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국어는 사실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특히 문학 같은 거는 어떤 작품들이 맨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 국어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몇 가지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 개념어 같은 거 내가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놓고 적용하면 되는 건데 무슨 작품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작품을 줘도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국어는 내신이랑 수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방학 동안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수능 특강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같은 거. 그럼 처음에 애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다가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잘 본다든지 하나 틀렸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시 파이터 이러고 갑자기 확 돌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다 파악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시험 프린트가 학교 프린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표준어 규정?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표준어 규정 말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규정 있는 거 유사한 것들 다 인덱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자 여기에서 니네가 찾아서 여기 있는 예시들 해서 풀어봐 라고 하는데 진짜로 여기 프린트에 있는 예시가 아닌 다른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사실 외워서 가지는 않았지만 한번 봤던 거랑 또 다르잖아요. 한번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됐다. 내가 이거 그거였던 거 같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한번 해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예측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래서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이렇게 밑줄 이렇게 치고 해서 96% 대비가 됐다. 모의고사 대비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 프린트랑 이렇게 일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시험에 잘 볼 수 있게끔 나왔고 그래서 대비는 잘 되는지 확인은 저는 백지 테스트를 봐요. 백지 테스트로 해서 아이들 한 시험당 한 40문제, 50문제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빈칸 뚫어놓고 해서 대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부모님들께도 피드백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이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어차피 한 번 수업해도 한 번에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수업에 안 빠졌어도 영상 찍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고 질문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자주 받아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고는 토요일 가장 핫한 시간이에요. 토요일 12시에서 3시에 해놓고 클리닉 시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제가 맞아요. 조교가 안 하고 제가 하는 시간 아이들마다 골라서 본인이 되는 시간을 골라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와 수학에 치여서 뒤로 밀려 있는 과목이거든요. 문제는 이 국어가 점수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고2 때, 고3 때 거꾸로 수학, 영어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틈틈이 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험은 뒤 알아서 늦으니까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은 이제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김정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많이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영삼군 수학과 김정원입니다. 저는 25년도 가정부 내신 전략 설명회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부 분석 앞서서 간단하게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활성화되고 정보가 되게 방대해서 어머님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력 위주라서 아이들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암기만 해도 점수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석과 응용력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를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과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부 시험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뒷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험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제가 이제 문항별로 그 문제 밑에다가 그 문제와 유사한 유형들을 교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지금 교재에서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쭉 눈으로 보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은 정말 숫자랑 약간의 그 말하는 방법만 다르고 거의 모든 문항이 흡사합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제가 정말 똑같았어요. 정말로. 자, 근데 어디서부터 조금 달라지냐면은 14번 문항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똑같은 문항은 없고요. 14번부터 두 가지 개념 이상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만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4번부터 이제 4.8점짜리 문제부터는 거의 그 정도 개념,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을 또 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거 공부한 우리 학생들 내는 그림들 보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정말 난이도가 쉽습니다. 쭉 보시면은 정말 다 비슷해요. 이렇게 객관식까지 해서 6점, 6점까지가 객관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예요. 그 다음 마지막 19번부터 서술형 총 3문제가 있어요. 서술형부터 5점대, 20번은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죠. 7점대, 마지막 문제는 8점대로. 그러니까 고 100점 문제는 결국 주관식에서만 나왔고 객관식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점수는 맞을 수 있었어요. 서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코멘트랑 풀이를 좀 넣어놨어요. 혹시 아이들 좀 보여주고 싶으면 가서 보여주라고 제가 준비를 하는 건데 완전하게 똑같은 문항은 없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여러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풀리는 문제들이 딱 마지막 객관식 2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작년 가정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좀 점수를 좀 잘 맞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중간중간 문제에 이제 2가지 혹은 3가지 이상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 관리도 필요했고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틀리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자면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연도부터 지금 당장 전략 설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연도부터 모든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맨 제가 준비한 자료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어떤 과목에 단원들이 바뀌는지를 넣어놨어요. 이것들이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맨 뒷장에 이런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중학교부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친구들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교육과정의 단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세하게는 안 넣어놨고 이제 크게 중단원, 대단원 순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훨씬 쉬워졌어요. 내용이 지금 현재 지금 아이들의 그 선배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보다는 훨씬 쉬워졌어요. 뭔가 새로운 단원이 좀 추가되고 했긴 했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빠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상 내용은 쉬워졌지만 등급제는 5등급으로 바뀌고 학교 난이도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사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략 설명회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점수를 잘 받아야 될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실 공부란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4가지 이상의 개념을 알아야 풀린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점수대별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볼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은 작년 시험지 기준으로는 딱 이 정도입니다. 정말로 개념만 학습한 학생들은 한 60점대 맞고요. 60점대 맞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수업을 좀 했다 싶은 친구들은 70점까지 그래도 나름 선행도 하고 좀 심한 수업도 했다 하면은 80점에서 90점대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아이들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100점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오히려 어렵게 내죠. 그리고 중학교랑 다르게 그 문제들 100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소수점이 붙어 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을 나누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100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도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날의 컨디션과 아이가 좀 기억날 듯만 듯한 문제를 찍었는데 맞거나 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90점대 안에서 1등급, 2등급이 다 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점수를 이렇게 맞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가정고든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봐도 공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정고가 작년에 쉽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좀 쉽게 공부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학습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개념이 다 되면은 이제 응용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최소 중간부터 보기 전까지 시중에 있는 교재 3권 정도는 풀면은 그래도 1등급, 2등급은 맞겠지라는 자신감이 좀 붙을 거예요. 사실상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풀고 다 이 정도 알아 하고서 시험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낮은 점수를 맞을 거예요. 중학교랑 다르게 아이들의 점수가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문제를 풀면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완전 최상의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책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들이 왜 어렵냐? 풀이 방법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문제들은 다. 근데 그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마다 다 달라요. 푸는 방법은 똑같겠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왜 어렵게 느끼냐?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제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게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들을 쭉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수학이라는 거는 어릴 적부터 쭉 이어오긴 했어야 돼요. 중학교 개념과 고등학교 개념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 수업을 쭉 연결시켜서 축적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방대한 수학의 양, 문제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선행학습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중학교랑 다르게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과목이 훨씬 늘어나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해요. 그러면 사실상 방학 같은 경우에 한 학기 선행 정도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수학은 뭐 모든 과목 다 그렇겠지만 정말 꾸준해야 됩니다. 잠깐 했다가 이제 좀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닌데요. 정말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 학부모님들이 온갖 설명을 듣고 저기서 듣고 뭘 들어도 우리 아이가 할 마음이 없으면은 진짜 이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제가 만약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고 하면은 애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저는 찾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설명회를 듣던 뭘 듣던 간에 교육과정은 한 4년, 5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거 갈 때마다 맨날 따라다니면서 대학교 어떻게 바뀌나 그런 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이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마음을 돌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슨 수업을 할 때 개념 노트 그리고 문제풀이 노트 이건 항상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 학원에서 수업을 듣든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좀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개념 노트란 것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을 때 막 그 시간 안에 막 쓰다 보면은 이쁘게 써지지 않잖아요. 당장 필요한 거를 적고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으로 막 풀지 말고 노트에 자기가 계속 풀어보는 거죠. 잘 예쁘게 써가면서.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에요. 유독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노트에 풀어가면서 풀이를 써놓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언제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풀었던 거랑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풀으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그나마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 꼭 해라. 요즘 애들이 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어머니들이 말하면은 나 그거 안 가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말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말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뭐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꼭 하게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정도 시험 문제는 굉장히 되게 쉬웠어요. 이번 연도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본연에 맞춰서 너무 쉽게 공부하셔는 안 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봐서도 학교가 쉽다고 해서 되게 쉽게 공부하지는 말고 쉬워도 스스로는 계속 어렵게 공부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잘 들으셨어요? 네. 수학의 중요성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매달려왔어요, 그죠? 수학은 입시에서 변별의 초석입니다. 만약에 수학이 생각했던 점수가 못 얻게 된다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학교를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수학은 반드시 잡아놓고 가야지 희망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지망대학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좀 각별하게 더 이렇게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영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장소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정고 담당 강사 장소영입니다. 일단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등영어랑 고등영어의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정고 내신 기출 유형,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 대비 전략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중등영어랑 고등영어의 차이점.
일단 다정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다정중을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다정중학교와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도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 그리고 대화문 그리고 본문 이제 요거의 단순 내용이 위주로 출제가 돼요. 본문 변형이나 아니면 추가 지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본문 내용을 암기해가지고 시험을 봐도 90점, 100점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한 과당 목표 문법이 2과씩, 2개씩 이렇게 존재해서 아이들이 문법을 조금 어려워하긴 하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그 문법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그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에다가 이제 부교재, 그러니까 부교재는 주로 EBS 교재가 추가가 되고요. 그 모의고사 지문까지 해서 이제 범위가 늘어났는데 이제 작년에 다정고의 기출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교재랑 모의고사 지문이 한 38개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교과서 2과가 추가가 되면 총 준비해야 할 지문이 40개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중등에 비해서 지문의 개수로만 따져보면은 이제 거의 20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문제 유형도 그냥 단순하게 너가 이게 해석이 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능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 문제를 뭐 대입화 아니면 문맥화 또는 빈칸 삽입 그리고 순서별 요약 이렇게 변형을 시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을 암기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 중등부에는 목표 문법이 정확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만 공부를 했으면 됐었는데 이제 정해진 범위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한 시험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다정고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거가 이제 다정고의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가 원래는 원문에서는 모의고사에 21년 11월 그리고 33번 문제 빈칸 유형으로 출제가 됐던 논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내신 문제에서는 순서별, 그러니까 같은 지문인데 이제 이것을 순서별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원문 그대로 변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조금 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사실은 이 모든 지문, 그러니까 주어진 40개의 지문을 다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어떻게 변형이 될 수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원통 문제가 다정중학교의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와시라는 애가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가 목표 문법이었다 보니까 이게 뭐 개수 문제여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다정고 기출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문에 그 한 문장을 그냥 밑줄을 치고 이 문장이 어법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고 요거가 지금 지문 길이도 긴데 A부터 지금 H까지 밑줄이 보이다 보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묻는지도 범위가 넓은데 읽어야 하는 그 문장의 개수까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범위였던 그 40개의 모든 지문을 분석해야 하다 보니 이것을 뭐 암기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의 그 포인트들만 공부해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지금 얘도 사실은 그 원문이 있는데 이 원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본문은 뺐고요. 옆에 다정중 기출 문제를 먼저 보면은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그 본문을 읽고서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시험 유형인데요.
지금 여기에 그 가별명정 뭐이 친구들이 뭔가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뭐 프랑스에는 카사바로 많은 요리가 많다를 많구나 정도의 그냥 대하체로 바꾼 것인데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다정고 미출 문제는 얘도 지금 본문이 길어서 뺐고요. 보면 이 원래 원문이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어서 기펜제 그리고 뭐 수요법칙 이런 거에 밑줄을 그은 후에 이제 그 개념에 해당하는 예시가 알맞게 삭제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텐데 이제 이 문제는 너네가 그걸 내용 이해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 경제 용어를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영어로 한번 풀어봐를 지금 그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대비를 하려면 사실은 저희 본문을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이런 새로운 영어 선지까지 대비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수능 대비가 크게 전략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묻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봤던 그런 고난도 유형 그런 등급을 받은 문제 같은 경우에 내 진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 그러니까 어휘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제 본문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뭐 영어 선지가 등장을 할 때,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어휘 학습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단어 암기를 시킬 때 단순하게 그냥 뭐 뜻 너네가 알고 있는 것만 써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단어장에 있는 모든 그 단어를 다 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양한 어휘의 의미로 이제 그 지문 안에 사용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하나의 짧은 그 단어만 암기를 하면 이제 그 지문 내에서 그 단어의 의미의 확장을 못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단어를 암기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단어마다 뭐 같은 노력하다라는 단어여도 그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한국어로 같은 뜻이네라고 암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캐치가 어렵게 되면은 정답을 고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휘가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어법과 그리고 이제 구문 이제 새로운 선지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그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법 문제가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통문장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캐치가 되려면 물론 내실 때부터 열심히 하지만 40개의 모든 그 지문을 다 이제 암기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법적인 구문들이 요소들이 이런 것이 출제되는 파트가 되게 범위가 넓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그 문장의 형식, 그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크게 5가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그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려면 일단 접근법이 그 품사, 이제 품사로 이 품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 사실은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학습이 가능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그냥 하나의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되면 이제 독해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독해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독해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언어다 보니까 그리고 글을 그냥 아무 말이나 나열하면 안 되고 그 짧은 글, 뭐 6문장 또는 뭐 8문장 되는 그 짧은 글에서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논리 구조나 아니면은
언어적인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조금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낯선 지문을 만나게 되어도 아이들이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런 교재들로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내신 대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제 한정적인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한 후에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클리닉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일단 단어 시험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문법이나 아니면 뭐 구문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좀 부족한 이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주말에도 막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주말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해가지고 그 주의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피드백,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후에 수업 진도 그리고 숙제 이행 여부, 그다음에 학습 태도 그리고 클리닉 진행 사항들을 전송을 해드리니까요.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질문을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언제든지 이제 카톡을 가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카톡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라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학원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 들으셨죠? 네. 이제 과학을 들을 텐데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급제에서는 과학이 정 부담스러우면 문과를 가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냥 통과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탐도 사탐도 서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영역이 더 넓어져서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좀 잘 챙겨야 되고요. 어떤 입시에서 변수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전고 과학 우리 최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강사 최혁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제 소개여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따가 제가 다전고 시험 유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모든 과목 중에서 선택 영역이 가장 많아진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선택 과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화생지 1, 2 이렇게 8개 중에서 보통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제 1, 2 이런 과목이 사라지고 물화생지 이 4가지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3과목씩 파생이 되어서 기존엔 8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됐었지만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총 12과목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크게 달라졌고 과학의 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라든지 2 과목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아이들은 절대평가입니다.
이 말은즉슨 일정 점수만 넘으면 어차피 A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강사를 했었을 때는 투 과목을 딱 학원에서 오픈을 하면 이제 금방 마감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 절평으로 바뀌면서 애들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학교에서도 프린트 다 나눠주고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할게 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평가로 바뀐 것도 좀 힘들 텐데 투 과목이 각 두 가지 극과목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양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물리학 이런 데서 조금씩 개념이 내려오면서 난이도가 매우 좀 높아질 전망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물화생계 1, 2 수능 폐지가 되었고 통합과학 이제 1, 2를 가지고 수능을 보는데 제가 이 바뀐 정보가 사실 이거 만들고 나서 나와가지고 제가 바뀐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현재 수능에서는 저희 탐구 영역이 20문항을 가지고 또 배점은 2점짜리와 3점짜리 두 개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30분 안에 이제 시험을 보는 시험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이제 변경 후는 20문항에서 원래 한 30문항까지 늘리기로 했었는데 25문항으로 5문항이 늘었고요. 기존에 비해서 또 배점이 2점 체제에서 1.5, 2점, 2.5 총 이렇게 세 가지 배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 또한 40분으로 10분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단순히 보면 5문제 늘었는데 10분 늘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중학교 3학년부터 보통 이제 통합과학 선행을 많이 하는데 보통 4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최소한 3년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5문제가 과연 10분 안에 풀 수 있는 난이도일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다중고 선택 과목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1학년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 과탐실 1 이제 4타임 한 타임에서 제가 그 편제표를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편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영수가 보통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고요. 저희 과학 영역이 일주일에 5번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에 들어가는 비중은 과학이 더 클 거고요.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학 2와 과탐실이 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과학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타임수, 시수가 5타임 정도로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2학년 과목부터인데 저희 과학은 이제 더 이상 연간서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기서로 갈 거고요. 지금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이과를 기준으로 물화생지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3개를 택하고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보면 과목이 굉장히 많죠. 이제 깔끔하게 물화생지 1, 2가 아니어서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학부모님들이 아니라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내 아이가 엄마 나 물리해야 돼, 화학해야 돼 가 아니라 이제 엄마 역학과 에너지 해야 돼, 뭐 화학 반응 3개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깔끔하게 빨간색이 물리, 주황색이 화학, 초록색이 생물, 파란색이 지구과학 파생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중고에서는 조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화학 파트입니다. 여기 화학 반응이 3개는 다른 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 옆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하는데 우리 다중고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신경 써서 저희 학부모님들의 아기를 2학년 될 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투 과목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과목이고 옆에 있는 3+1이라고 하는 게 이과 기준으로 보통 과탐 3개, 그 다음에 사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제가 여기 보라 색깔로 체킹해 놓은 거는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융합 선택 과목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융합 선택은 교육부에서도 학교 재량 컷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통합과학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2, 3학년 때 배우는 이런 교과목들이 수능을 보진 않지만 내신에 고지고대로 들어가는 것들이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시수 보시면 여기 1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이런 식으로 쫙 봐주시면은 지금 국어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 있죠. 수학이 4번이고 영어가 3번.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과목까지 이제 더했을 때 총 1년에 한 10타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들이어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전고는 화학만 조금 신경 써서 다른 학교들, 이 세종에 있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다전고만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화학 과목이 다르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다전고 시험 유형 분석 가겠습니다. 사실 다전고는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학이 타 학교에 비해서 막 매우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여기 물리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전고의 이 치명적인 관점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들어가요. 보통 수학에서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시험 문제 잘 안 주는데 우리 다전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세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잔실수를 하는 친구들, 소수점 앞으로 세 칸 못 당기고 두 칸만 당기거나 이랬을 때 오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이 도표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 유형은 다른 학교에서 대부분 그림으로 주는 유형인데 표를 준 걸 보아하면은 이 표를 보고서 이게 사실 중화반응 문제거든요. 중화반응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걸 다 대비시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이때 당시 시험 봤을 때 전교생 중에 몇 명이 안 맞았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입니다. 우리 다전고의 생명과학 시험 문제는 아주 깔끔합니다. 교과서 바깥 영역까지 가르치지 않는 학교이고, 근데 우리 지구과학 파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 뭐 보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한대전선대 이런 표현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지구과학 내용인데 그게 보기 첫 번째로 딱 나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2학년 것까지는 건드려라, 이제 보통 이런 과목이고, 제가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토학에 이제 네 타임이 들어갔는데 저 어렸을 때는 한 선생님이 한 반을 가르쳤는데 4번 다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문화생지로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한 타임씩 들어오셔서 본인 전공을 본인이 가르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과목이 이 통합과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 PPT보다는 지금도 이렇게 판서 수업을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필러 파트 내용들을 제가 시험 때릴 때 단판 정리라고 해서 이런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도 암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험 유형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보기를 보여줘서, 사실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를 그냥 암기시킵니다. 풀이법을 제가 번호를 달아서 그냥 암기를 시켜서라도 좀 계산 문제 틀리지 않게끔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도 투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투까지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어서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자체 교재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명품과학이라 해서 제 기본적인 개념서입니다. 이 개념서는 사실은 제가 진짜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만드는 개념서고, 근데 저희 학부모님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완자랑 O2 PDF 파일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컨트롤 CV를 해가지고 표지만 싹 바꿔서 어머니 이거 저희 자체 교재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님들은 몰라요. 그게 자체 교재인 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수작업으로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오타가 있다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거를 빼고는 되게 좀 완벽한 교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여기 넣어놓은 내용은 통합과학 수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물리 내용입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저희는 대비를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썬TV라고 해서 제 암기 자료집인데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싶었던 자료가 이제 영단어나 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깔끔하게 이 A4 한 바닥 안에 소단어 한 개를 모든 개념 다 넣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과학천재라고 해서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똑똑한 천재도 있지만 한 시험 때 이게 한 1000문제 정도는 풀리겠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 강남 상구에 있는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 그 다음에 세종 지역에 있는 이 기출문제 변형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보통 1학년 아이들이 처음에 중간고사 때 이거를 할 때 진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기말고사 딱 들어가면 얘 때문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선생님 이번에 일주일만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시험 대비 들어갈 때 바로 주실 수 없나요? 막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 수강 후기들이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우리 과학 선생님 모델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주 실력이 막강하십니다. 몸값이 꽤 나가는 모델이에요. 우리 오늘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겠지만 세종에서 문화니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시는 결국은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신 성적뿐이 아니라 생기부도 또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도 주는 내신에서부터 결정난다. 나중에 이제 생기부 설명회 들으시겠지만 생기부 관리는 결국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공공재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 우리 아이가 공공재가 되면은 생기부 관리가 좀 용이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신 성적이 굉장히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수시에서는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중요한 내신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80% 이상 결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거기서 놓쳐버리면은 허겁지겁 아이들이 최소한 1년은 헤매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3월에 입학을 시작하면은 교복 맞춰야 되고 뭐 입학식 하고 또 뭐 무슨 저 사진 찍으라고 학생증 만들게 하고 하면 사진관 앞에 가서 줄 서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근데 3월 말쯤에서 모의고사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정신없이 모의고사를 맞추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중간고사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중학교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수행평가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화를 지켜나가려면 버겁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그때를 대비해서 좀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최대한 챙길 거 있으면 다 챙겨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가 설명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 아름동 주민자치회하고도 이렇게 매년 9월 초에 이렇게 세종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말미에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님들도 간호사로 상담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서 학부모님들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사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그려진다.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이런 모습, 성적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공동 책임이지 그 아이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만 손가락질을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급한 마음도 있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입시 파이널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도 있다 보니까 긴장된 나머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급하실수록 돌아가실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다.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우리 아이들이
돌이켜놓고 보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입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의 한 7년, 8년 이렇게를 아이들이 입시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 푸고하게 좀 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보듬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돼요.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은 독살스럽잖아요. 결과만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전 훈련을 시키듯이 가혹하게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기대고 좀 쉬고 싶은 곳은 가정밖에 없다 이거죠. 결국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들이 기댈 수 있도록 품을 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방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더 공부를 시키려고 할수록 그 아이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셔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굳이 들춰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채권 추심하듯이 손익계산서 따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이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반감만 불러올 뿐이고 그야말로 서로 소통을 전제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지금은 소원켜시려나 몰라도 지금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좀 나아질 겁니다. 저는 많이 그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아이구나. 이런 아이들은 함부로 넘어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 부모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시험장에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급한 나머지 부모님들이 시험장 들어갈 준비 태세를 갖추고서 막 이런 어떤 공부 과정에서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가실 수 있는 것이 결국 길게 보면 나중에 승리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